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을 더 심화한 개념이기 때문에 흥미가 생겼고, 자세하게는 알지 못했던 개념이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물리학과 공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미분 방정식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생겨났는지 알고 싶어져서 이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감으로 사기에는 여러분의 재산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의 조언 혹은 경제학자의 공식들을 찾아볼 테이지요. 이 식은 블랙숄즈 모형으로 주식과 옵션, 무위험 채권에 대한 미분 방정식입니다. 잠시만요. 미분 방정식? 그게 무엇일까요? 미분 방정식이란 미지의 함수와 그 도함수, 함수들의 함수값에 관계되어 있는 여러 변수들에 대한 방정식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미분 방정식에서의 개수는 미분 최고계 도함수의 개수이고, 차수는 최고계 도함수가 거듭 제곱된 횟수를 뜻합니다. 다음 예시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미분 방정식은 가장 많이 미분된 항이 2개 미분이며 그 항의 거듭 제곱된 횟수가 1번이기 때문에 이게 1차 미분 방정식입니다. 두 번째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 모든 차수가 정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며 다음 식으로 변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2개 6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분 방정식은 하나의 독립 변수로만 미분하는 상미분 방정식과 2개 이상의 독립 변수로 미분하는 편미분 방정식으로 나뉩니다. 편미분 방정식의 경우 기호로 D 대신 라운드 D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형 미분 방정식이란 종속 변수 y에 대해 y와 모든 도함수인 y', y2' 등의 차수가 모두 1차이며 각각의 개수가 y에 의존하지 않는 미분 방정식을 말합니다. 접선의 성질이 주어졌을 때 원래 곡선의 성질을 찾는 문제는 고대 그리스로부터 전해 내려왔습니다. 이 문제는 플로리몬드에 의해 역탄젠트 문제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데카르트에게 편지를 보내며 미분 방정식을 푸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분 방정식의 해법에 대한 수식이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미분 방정식의 해법은 미적분의 발견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686년 뉴턴이 발표한 17세기 최고의 걸작 프린키피아에는 미적분을 이용하지 않고 많은 수식들을 유도하였지만 당시 이미 미분 방정식을 풀기 시작했다고 추측됩니다. 그럼 어떤 책에서 미분 방정식을 처음 풀었을까요? 1671년 뉴턴이 발표한 이 논문에서 3가지 종류의 미분 방정식의 해법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무한급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논문을 미분 방정식 풀이의 시작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죠. 미분 방정식의 용어도 라이프니츠가 라틴어 에콰치오 디페렌치알리스라 표현하면서 사용되었습니다. dx, dy 등도 라이프니츠가 만들었습니다. 뉴턴과는 다르게 라이프니츠는 적분법을 사용하였고, 베르누이 형제는 뉴턴을 배척하고 라이프니츠의 적분법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정말 최초의 미분 방정식 책은 1701년 가브리엘 만프레디의 책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만프레디는 데카르트 기하학과 미분학에 관심을 가진 청년이었으며 이 책은 라이프니츠와 베르누이 형제의 결과를 집대성한 책입니다. 이 책은 18세기 초에서 가장 가치 있는 논문이라고 평가됩니다. 이 책에서 드러난 명제의 구조와 구성이 베르누이 형제 그리고 라이프니츠와 비슷하죠. 논문은 총 6개의 부분으로 나뉘며 정의와 명제 그리고 결과 예시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베르누이 형제와 라이프니츠의 기법은 오일러, 라그랑주, 라플라스에게 채택되며 오늘날의 미분 방정식에 이르게 됩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접선과 법선, 곡률 반지름, 호의 길이 등 조건이 주어진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 또는 회전하는 회전체의 부피와 관련된 곡선의 미분 속성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 섹션과 세 번째 섹션은 이 꼴의 방정식의 적분 문제를 다룹니다. 네 번째 섹션은 1차 미분 방정식이며 다섯 번째에서는 분리 가능한 변수가 있는 미분 방정식, 그리고 여섯째에는 대수적으로 적분할 수 없는 일부 미분 방정식을 다룹니다. 만프레디의 책은 18세기 초기의 수학에서 매우 중요한데 그 이전에 출판된 책과 기사의 희소성 때문입니다. 당시 책들은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거나 오간자 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된 만프레디의 책이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루나 시어리는 고대부터 발전해온 달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뉴턴, 오일러, 라그랑주 등 이름을 알린 많은 수학자들이 이 문제에 뛰어들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뉴턴의 역제곱 법칙만으로는 이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1749년 알렉시 클로드 클레로는 이계 미분방정식으로의 근사가 근일점과 원일점에서의 운동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냈지만 정확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클레로와 오일러, 달랑베르는 엄청난 계산량을 통해 근사적으로나마 궤적을 구하려고 시도하였으나 3, 4분의 오차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생활에서의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2분 미만의 오차가 있어야 했죠. 그러나 토비어스 메이어라는 수학자가 1.25분 이내의 오차를 가지는 궤적을 계산해냈으며 이는 미래의 항해력에 접목됩니다. 라플라스는 중력에 의한 효과를 고려하여 이론적인 수식 전개를 통해 루나 시어리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루나 시어리와 미분방정식을 체계적으로 연결시켰으나 2차 이상의 서로 종속관계인 변수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풀지 못했습니다. 페테르 안드레아스 한센은 고궤도 근사 미분방정식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찾아 이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토성에 적용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달에 다시 적용한 결과가 1922년까지 항해에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정확도 있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위 이론에도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기값을 계속 대입해야 수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찰스 델론에는 타원 궤도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상수들을 미지수로 생각하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조지 윌리엄 힐은 1870년대에 이 이론을 접하고 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델로네의 연구 결과에서 밝혀낸 사실 중 하나는 계산량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해에 들어가는 사인항의 개수를 충분히 많은 자리까지 계산하지 않아 실체 관측 결과와의 오차가 커진 것인데요. 이는 급수가 너무 느리게 수렴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힐은 독자적으로 델로네의 연구를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는 삼체 문제의 특수해 중 하나인 Variation Orbit을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았는데요. 태양의 위치를 달의 평균 위치로 나눈 값인 m이라는 변수로부터 이 궤도의 대부분의 성질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힐은 민 아노말리가 급수의 수렴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를 소수점 15개짜리까지 계산하여 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민 아노말리는 천체 물리학에서 많은 곳에 사용되었습니다. 힐의 이론은 어니스트 윌리엄 브라운이라는 수학자가 연속적인 근사를 통해 대부분의 지점에서 궤도를 예측할 수 있게끔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푸앙카레를 비롯한 다양한 수학자들은 수학의 발전으로 힐의 아이디어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현대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수학자 주세페 페아노는 50여 년 동안 토리노 대학교라는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에 힘썼으며 많은 수학자들, 공학자들, 선생님들을 양성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페아노의 재능은 그의 연구량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300개가 넘는 논문을 출간하였습니다. 마리아 파올라 그라메냐는 그 페아노의 강의를 듣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페아노의 지도하에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이 논문은 토리노에서 1910년에 열린 과학학회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녀는 1911년 아베자노라는 곳에 선생으로 취직하게 되었고 왕립일반학교의 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페아노와 그라메냐가 한 선형 상미분 방정식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흥미롭고 인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페아노가 다중 선형 상미분 방정식을 이론적으로 엄밀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시도한 후의 결과물입니다. 사실 이 논문은 미분 방정식을 다루었다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논문이지만 행렬의 현대적인 표기법을 사용했다는 것에서도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분 방정식은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과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발견과 발전 과정, 과거 수학자들의 해결 방법 등을 다룬 영상을 통해 어려운 주제이지만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성과 계속 공부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